변호사님, 네. NPL 투자하면서 경매 낙찰 기일이 되기 전에 경매 유예 신청들이 들어오는 건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의해서 경매 유예 신청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각 법원별로 이렇게 경매 기일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한 차례당 한 3개월 정도 유예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유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최장 1년까지도 유예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손 놓고만 있게 되면은 경매가 무한정 지연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NPL을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레버리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질권 대출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출에 따른 그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원과 소통을 해서 연기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경매 속행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속행 신청서를 통해서 경매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이런 요청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서는 탄원서라든가 서면들을 한번 접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민원이겠죠. 그럼 민원들이 접수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면들을 한번 접수해 보시고, 많은 인원들이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 더 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로 이렇게 한번 접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겠죠. 일단은 본건 경매가 전세 사기건이 아니고 어떠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매 유예가 신청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서면화된 자료로 법원에 접수된다면 경매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 유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 집행 비용이 맞습니다. 과다하게 발생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본건은 여러 다세대와 아파트로 혼합된 오피스텔 한 동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같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 일괄 매각건으로 해서 한 번에 한 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던 사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 유예 신청 등으로 인해서 모든 호실이 한꺼번에 경매 유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각 호실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일괄 매각을 하지 못하고 법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개별 매각으로 돌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일괄 매각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아무래도 단건으로 개별 매각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진행될 경우에는 매각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경매 신청 채권자의 과실도 아니고,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의 요청도 아닌, 그냥 단순히 법원이 경매 유예 등 신청으로 인해서 개별 매각으로 변경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단순히 개별 매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것을 근거로 매각 수수료를 과다하게 신청 채권자 측에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관실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과연 증가된 비용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고,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금액을 조정하든 어떤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법원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번 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로 발생하는 건지, 전세 사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전세 사기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취지는 좋은데, 너무 법을 엉성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오히려 피해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따져서 진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그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고 그에 의해서 유예 신청 등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경매를 유예해버리는 이런 절차들이 부작용을 굉장히 크게 낳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신설된 이후에 사안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법원마다 또 집행관실마다 비용 산정은 다르겠지만 경매 유예 등 신청으로 인해 일괄 매각건이 개별 매각건으로 변동되고, 그러한 경우에 아무래도 그 과다한 집행 비용이 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많은 사례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부산지방법원 사례에서
집행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던 점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지금 법원 측과 조율 중에 있는 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법원에서 문건을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공이 잘못 붙은 줄 알았습니다. 무려 1,200만 원이 더 이렇게 청구되었는데 이게 무슨 뭐 12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과실도 아닌 상황에서 법원이 자기들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했던 조치들로 인해 이렇게 채권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이고 또 법원 측과는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공포 수준인데요. 공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아마 다른 법원에서도 비용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경매유예 등 신청이 들어와서 일괄 매각권이 개별 매각권으로 전환된다면 추가되는 비용 청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과다한 비용이 발생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원 측과도 조율해 보는 것이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나 이렇게 NPL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매유예 등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탄원서나 경매속행 신청서를 좀 상세히 이렇게 기재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매유예 등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괄 매각이 개별 매각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하는 그 집행 비용이 과다한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롯마켓TV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